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이거 해볼게요. 오늘도 2편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하죠. 경매, 여기에 돈이 있다. 돈 여러분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돈 못 봅니다. 절대적으로 못 벌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러니까 뭐 주식 격언에 그런 말 있죠.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그죠? 남들이 맨날 짓밟고 다니고 남들이 다니는 길들을 길가에 꽃이 있으면 다 꺾고 그러죠. 그런 길에는 답이 없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개척해 나가면 꽃밭길이 있습니다. 꽃길이 있습니다. 경매 격언에 경매 안에 주식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주식으로 또 꽤 많이 벌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냐? 뭐 5월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5월달 같은 경우는 뭐 교재 팔아서 뭐 한 30분 교재 30명 샀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도 한 2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주식 뭐 꽤 많이 벌어요. 그죠? 아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 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안 눌러주셔도 돼요. 제가 뭐 제 구독 좋아요 눌러봤자 여러분들 경쟁률만 치열하고요. 제 유튜브가 알려지면 여러분들 그만큼 블루오션이 적어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웬만한 강의들은 다 내릴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내릴 거고, 한 뭐 70% 80%가 공개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그 블루오션 중에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일부분 공개한다든가 부분적으로 공개한다든가 그렇게 할 거고, 어쨌든 뭐 저는 여러분들께 그래요. 뭐 도움이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경매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진짜 공부하세요.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저보다 또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제가 뭐 가끔씩 뭐 건축허가권 사와야 되네 어쩌야 되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다 하수라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떠드는 거라고. 근데 요즘 이제 유튜브 보니까 다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강의를 뭐 이게 건축학원 사와야 된다 이렇게 막 침튀겨 가면서 얘기했던 유튜버들 다 내렸더라고. 보니까 오늘도 이제 그거와 관련된 것들인데 제가 지금 한 껍질씩 벗겨가고 있죠. 그죠? 근데 물론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이 나중에 뭐 이하 유사한 물건들을 입찰 들어가면 제가 도움은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뭐 오늘도 사실 어떤 분이 뭐 그 지분 경매에 대해서 좀 뭐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 달 월급 타면 제 교재를 구매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짠하잖아요. 여유가 없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교재가 비싼가?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볼게요. 경매 여기에 돈이 있다. 자, 교재부를 보면서 자, 제가 정말 여러분 이런 곳에 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항상요. 건축학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그죠? 근데 경매에 가는 거는 100% 된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학권, 농지 이런 것들, 지분경매, 역경매, 맹진학찰, 정말 그죠? 법정의 상권 유치권. 제 교재의 한 50%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실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실어놨죠? 왜?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저는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건축학권 승계해야 되네 어찌해야 되네 공무원하고 얘기하니까 공무원이 말씀하시는 게 답인지 알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당히 합의 받아서 오면 됩니까? 다 그래요. 그럽니다 여러분. 다 그래. 공무원이 왜 당장에 그분들이 어떤 허가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죠? 허가권을 쥐고 있으니까 민원인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 말이 정답인지 알죠. 근데 제가 한 6년 전에 여담입니다. 제가 조금 오늘 오면서 자축하는 의미에서 한번 소주 한잔 하고 왔어요. 6년 전에 제가 모 시에 공무원 그 담당 그 개발행위가 부서 건축허가 부서 담당 팀장들하고 겁나게 싸운 적이 있어요. 정말 난리 났었습니다. 난리 났던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건축허가권 있죠. 건축허가권 저보고 승계받아 오래요. 저보고 승계받아 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그때요, 책상을 좀 엎고 난리를 쳤어요. 당신들을 만약에 소송해서, 내가 당신들을 상대로 소송해서 당신들이 지면 국가가 나한테 변호사비라든가 모든 걸 배상해줘야 되는데 그럼 당신 옷벗을 까고 돼 있냐? 그렇게 한번 싸워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내 아마 1호로 국내 최초로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판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 민감한 사안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공무원들께서는 공무원들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 아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인이 설득을 시켜야 돼요. 설득을 시킨다는 게 뭐 말로써 뭐 언변으로써 설득시킨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그죠? 모든 법조문 가지고. 여러분들 법조문 찾으라고 하면 못 찾습니다. 꼼꼼하게 숨겨져 있어요. 못 찾아. 죽었다 캐라도 여러분 못 찾았습니다. 저도 그거 찾는데 8년 걸렸어요. 8년 걸렸다고 여러분. 8년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못 찾아요. 절대.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결국 설득시켜서, 그때 건축허가권이 꽤 큰 물건이었어요. 제가 이제 컨설팅비를 갖다가 그때 3,200인가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건축허가비를 갖다가 2억 5천을 요구해요, 이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5,400의 합의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들 100% 당합니다. 공무원들께서, 그 건물과 토지가 동시에 매각됐을 때 얘기입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직도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블루오션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자, 볼게요. 요거.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물론 답은 여러분께 안 드릴게요. 답은 안 드릴 거예요. 답은 안 드리는데,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된다. 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근데 요 물건이 하나 있어요. 요 물건은 2004년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원심이 대전지방법원에 원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서 대전 고등법원 똑같죠?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그런 사건인데, 자 볼게요. 왜 이게 2004년에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사건은 2004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2010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지침은 2014년. 여러분들이 국토해양부 지침 많이 찾고 계시죠? 찾고 계시죠? 저한테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10만원 줄 테니까 좀 팩스로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럴 것 같으면 48만원 주고 교재 구매하지. 그죠? 왜, 이거 하나만 달랑. 가난한 분들인가?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교재에는 더 많은 판례들, 더 많은 지침들이라든가 법조문이라든가 무지하게 많이 수록돼 있는데 왜 이거 하나만 달랑 필요하다고 이거 하나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네, 어쨌든 요렇게 이제 시간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제 2010년 이전에는 사실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공무원이 왕이었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왕. 공무원이 왕이었습니다. 자, 요 물건 한번 볼까요? 볼게요. 자, 요 물건을 보면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 물건이 보면 지하 5층까지 있어요. 지하 5층인가? 지하 4층까지 있어요. 보시면 매각물건 명사서 볼까요? 여기 보면 제시회 건물에서 지하 4층까지 있죠. 지하 5층까지 있네. 그죠?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고등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가지고. 그죠? 이게 200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자, 여기 매각 포함인데 금액은 안 써 있어. 금액은 안 써 있어요. 금액은 제 교재에다 제가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서를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제가 옮겨놨습니다. 금액은 여기 있습니다. 평가, 제시회 금액, 여기 있죠? 건물, 지하 5층까지 금액, 그 다음에 토지 금액 나와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남광토건이라고 하시죠. 남광토건. 옛날에 남광토건 하면 상장회사였어요. 굉장히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였어요. 그죠? 뭐 코스닥은 사실 옛날에 등록이라고 했고, 거래소는 상장이라고 했는데 등록과 상장의 차이는 있죠. 물론 지금도 서로 구분은 됩니다. 주식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죠? 남광토건이 이 물건을 낙찰받아가지고 피고로서 재판에 참가한 사건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자, 매각 포함이죠? 건물도 매각 포함입니다. 건물 여기는 이렇게 금액이 안 나와 있지만, 감정평가서에는 매각 포함으로 돼 있어요. 매각 포함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걸 남광토건이 낙찰 받았는데,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A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 토지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 지하 건축물이 있어. 지하 5층짜리 1층, 2층, 3층, 4층, 5층. 지상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리는데 지상은 없고 지하만 있습니다. 지하 5층.
지하 5층짜리 건물. 왜?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으면 민법에서 얘기한 대로 건축물이죠. 건물이죠. 그러니까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광토건이 토지와 이 건물을 동시에 낙찰 받았어요. 동시에 낙찰 받았습니다. 남광토건이. 잘 들으세요. 받았는데 남광토건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달라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회사 법인이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법무팀에서 잘 몰랐을 거고. 자, 그래서 남광토건이 뭘 제출했냐? 매각허가 결정서. 우리가 이제 법원에 낙찰을 받으면, 딱 낙찰을 받으면, 당신 낙찰자야. 매각허가 결정서를 딱 하나 주죠. 그죠? 그 다음에 잔금을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라고 해서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딱 주죠. 이렇게. 그죠? 이거 매각허가 결정서하고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시죠? 경매하시는 분들 다. 그런데 남광토건이 이 두 개를 딱 낙찰을 받고, 토지하고 건물을 낙찰을 받고, 지하 건물이죠. 5층짜리 건물을 낙찰을 받고,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낸 게 아니라 매각허가 결정서를 냈어요. 매각허가 결정서.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을 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냈어요. 그런데 이 A 입장에서는 건축 허가권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건축 허가권은 자기한테 A라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남광토건이 시청에다가 딱 이 문서를 제출하니까 시청에서 알았어요. 뭐 권리 여기 있죠.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나 또는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매각허가 결정서하고 등기부 등본을 딱 제출하니까 이 시청에서는 네, 이 서류 맞습니다 라고 해서 이 A가 갖고 있는 건축허가 명의를 남광토건으로 변경을 해버렸어요. 남광토건으로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성질 나죠. 그죠? A 입장에서 성질 나죠. 이 건물하고 이 건축허가권은 분명히 다른데, 물론 이 건축허가권은 대물적인 성격이 있어요. 물건에 따라갑니다. 물건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트집을 뭘로 잡았냐? 그 건축주 명의 변경 서류는 매각허가 결정서하고 등기부등본이 포함 안 된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건물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다. 건물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다 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죠? 1심에서는 이 건축주가 패소했어요. 이것은 건축 관계자 변경 권리관계 변경에 관한 서류가 아니다 라고 해서 1심에서는 재판을 걸었는데 패소를 했어요. 지방법원이니까 아무래도, 그죠? 뭐 이쪽 큰 대기업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성질 나잖아 이 사람이. 이제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아닌데 왜 법원에서는 이 남광토건 편을 들어주냐? 대기업하고 싸우면 여러분들 집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 A라는 사람이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대전고등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원심 파기가 뭐예요? 매각허가 결정서는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그래서 원고 승리 다시. 그래서 남광토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뭐 돈 주고 사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매각 이거 완납증명서를 내든지 그렇게 해야 됐겠죠. 뭐 그 이후의 사건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이 사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저도 몇 년 걸렸거든요.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아예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자, 사건 경위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 경매 넘어가기 전에 소유자는 건축허가권 소유자였어요.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피고 낙찰자 남광토건이 아산시장, 그러니까 남광토건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광토건이 아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청했는데 1심에서는 그래 맞다, 그 매각허가 결정서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라고 해서 아산시장은 그래 남광토건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해라 라고 명령을 때렸는데, 항소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고등법원에서는 매각허가 결정서는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한 서류가 아니다 라고 딱 원고편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가, 그러니까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죠? 남강토견에서는 매각허가 결정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각허가 결정, 여러분 헷갈리시죠? 굉장히, 그죠? 매각허가 결정서하고 등기부등본을 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요걸 냈으니까 아니다. 고등병원에서는 야, 이거 너희들 원심 잘못 판단한 거야, 이 자식들아. 잘못된 거야. 이거 원고 승이야, 원고 승. 그렇게 판결한 거죠. 남강토건 너희들 그 건축허가 명의 변경 안 돼 라고 딱 모두 박아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토지 플러스 건물 낙찰 받은 시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토지 등기부 등본은 건물에 관한 서류가 아니다라고 행정관청에서는 지금도 판단하고 있어요. 행정관청에서는 매각허가 결정서 및 토지 등기부 등본은요, 건물에 관한 서류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어렵죠 이거. 여러분들 판례 읽으면요, 이게 긴 것 같기도 저거 긴 거 몰라요. 여러분들 판례 웬만큼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사실은 변호사분도 잘 모르세요. 이쪽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세요. 자,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았어. 그러면 나는 그 예를 들어서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가지고 서류를 들고 딸랑딸랑 시청에 갈 거 아닙니까? 또는 군청에 갈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낙찰 받았고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쓰니까 나한테 이 건축허가권, 이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축허가권을 승계해주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승계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가 아니라, 그죠? 매각허가 결정서 요구하고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간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요것은 뭐예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라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판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있고. 자, 그래서 결론을 제가 정리할게요. 토지와 건물을 낙찰 받으면 결론은 그겁니다.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라든가 아니면 토지 등기부 등본도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됩니다. 이 토지 등기부 등본은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인정한 게요. 제가 그래서 적어놨어요. 이후에 대법원에서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은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판결이 뒤집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관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뭐?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 등기부 등본도 된다. 어떤 공무원 등기부 등본 가져가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됩니다, 여러분. 공무원님들 혹시 제 강의 듣고 계시면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떼가지고 가면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있어요.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괜히 여러분들 또 소송에 휩싸여가지고 나중에 감봉당하거나 뭐 어떤 진짜 불이익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이 국토교통부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니까 자료가 없대요. 당연히 지금 없어요. 안 보내줘요. 지금은요. 안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 자료 안 보내줘요. 자, 이 사건이 뭐냐면 아까 그 사건은 2004년 있죠. 시간상으로. 그리고 요 대법원 판례는 2010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국토교통부 지침은 2014년에 나왔어요. 자, 국토교통부 지침에 뭐라고 돼 있냐? 경마일자에서 어쩌고저쩌고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라고 돼 있어요. 확정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 서류. 그러니까 지금은 매각허가 결정서든 아까 그 2004년에 있던 이 소송 이 자꾸 이제 대법원까지 간 거거든요.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매각허가 결정서든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든 또는 등기부 등본이든 토지 등기부 등본이든 다 통용됩니다. 다 통용돼요. 해줘야 돼, 공무원들은. 이 사건이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나왔을 때, 동시에 A란 뭐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때 이런 사건을 가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만약에 토지만 띡 나왔어.
토지만 띡 나와서 제가 전 사건에서 보여줬죠. 근데 위에 뭐 지하도 없고 철근 콘크리트만 딱 쳐져 있어. 건물을 지려고. 그리고 뭐 파일도 박혀 있고, 그죠? 파일도 박혀 있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럼 이건 건물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공무원한테 딱 가져가면 공무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안 해줍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건축주 명의 변경 안 됩니다. 왜? 요 토지와 건물을 낙찰 받았을 때는 되는데 왜 토지만 낙찰 받았을 때는 왜 안 되냐고. 그 왜 뭐 A라는 사람이 건축 허가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지려고 공장을 짓든 창고를 짓든 주택을 짓든 건축 허가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은 당장 이런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공무원은 딱 하시는 말씀이 건축주 명의 변경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00% 안 되죠. 여러분 상식에도 100%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됩니다. 저는 이런 사건 6건, 7건 해결했어요. 이런 사건도 모르고 건축허가권 승계 받아야 되네 어쩌네 그렇게 떠드는 하수들, 유튜브에서 떠드는 하수들, 제가 6개월 전부터 이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얘기했죠. 진짜 하수들, 개하수들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도 없이 공무원이 말하는 게 정답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경매하실 겁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토지와 그 안에 공작물이든 구축물이든 이런 경우도 이거하고 공무원들이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는 사안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님들 공부 좀 진짜 하십시오. 이 경우도 공부 좀 하십시오.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 구분하기 진짜 어려운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공무원도 이거 잘못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한 6년 전에 제가 공무원하고 대판 난리 친 적 있다고 했죠. 난리 친 적 있습니다. 변호사비 450만원 나오는데 그때 당시 큰 돈이었습니다. 그죠? 항소, 재항소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럼 이거 당신들이 지면 당신들이 다 물어내야 되고, 당신 그러면 어떤 불이익 받을 쪽 각오 돼 있냐? 내가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이유를 나한테 설명해주라. 이 사람들은요, 이분들은 이 지침만 갖고 얘기해. 지침이나 법조문 그런 거 갖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매에서 큰 돈을 벌려면요, 사실 이것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국토교통부 지휘외신 요것도 뭐 많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 많지 않고, 설령 여기까지 아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 제가 볼 땐 대한민국에 1000명이다. 1000명 중에 한두 명 알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건 저도 공개 안 하죠. 이건 저도 공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또 댓글 달 거야. 그럴 거면 방송을 왜 했어? 제가 그런 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러면 인마 내 방송 듣지 마.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 이제 뭐 교재 구매하신 분이라든가, 혹시나 이런 걸 꼭 이제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6, 7년 전부터 당해봤기 때문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건이고요. 판례는 제가 여기 있어요.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그리고 여기 이제 항소한, 어딨어? 여기 있죠? 대전고등법원. 그죠? 내가 결정서는, 그러니까 2010년 이전까지는 공무원들 다 그랬어요. 건축허가권 명의변경 받으려면 동의서 받아와라. 다 그랬어요. 왜? 이것은 세금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세금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도 이해가 가요. 그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왜 그러냐면 이제 건축을 하려면 예치 의무 및 예치금이 있잖아요. 그죠? 예치금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엮이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들 분들, 혹시 건축가라든가 개발행위학과 계신 분들, 제 방송 듣고 계신다면 진짜 공부하십시오. 괜히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소송에 휩싸이지 말고, 그죠? 분명히 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제가 그 자료를 공무원께 보여드립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수긍 못한다 그러면 저하고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진짜 잘못하면 공무원들께서 지실 수가 있어요. 수긍할 건 수긍하십시오. 여러분들 공무원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공무원들은 항상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건데,
기존의 어떤 그 건축 허가자하고 어떤 뭐 모종의 어떤 인간관계도 있을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뭐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협의를 보고 오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고요. 여러분들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공무원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진짜 공부하셔가지고 이 부분 민원인들이 진짜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법조문 안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조문에는 착공 신고 이후에 취소라는 규정이 없어요. 단지 착공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뿐, 그죠?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는 따라야지겠죠. 그죠? 착공 이후에 간데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콘크리트가 쳐져 있다든가, 그죠? 뭐 기본적으로 터프하기라든가 뭐 그런 게 다 돼 있다거나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걸 건축학권을 승계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100% 공무원들의 잘못입니다. 100%. 저는 알죠.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하고 얘기할 때 막연히 뭐 왜 이런 게 안 되냐고 막 언성 높이면 어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줘요. 명확한 근거와 자료가 있어야지 공무원님들도 수긍합니다.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공무원이 수긍 안 한다. 그러면 그 공무원님들은 사실은 자질이 없는 거죠. 그 공무원은.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되고요. 이 건축허가 명의 변경, 그죠?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이 부분은 100% 해결된다. 그죠?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100% 승계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오늘 조금 횡설수설 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뭐 얼마나 상담해드려요. 그죠?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얼마나 상담해드리는데 건축물이 없을 경우 요것은 대한민국 제가 얘기했죠. 1000명 중에 한두 명 알고 있는 노하우다고. 이것은 저도 솔직히 공개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죄송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걸 여러분 해야 돼요. 어려운 걸 해야지 돈이 됩니다. 남들이 다 아파트 하지 말라고 제가 했잖아요. 아파트 살려면 금매로 사시라고. 금매도 없으면 그냥 약간 좀 진짜 싸다 생각되는 거 사세요. 그죠? 굳이 뭐 경매로 해가지고 뭐 수고료, 뭐 시간 싸움, 시간 낭비, 경제적인 손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런 거 아파트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제가 지금 이 물건을 가지고 떠들어 봤어요. 이렇게요. 오늘이 511강이죠? 511강이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할 거예요. 아이고, 요거 아닌데? 다음 시간에 좀 제가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요거 요거 이번 시간에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부동산을 가장 빨리 파는 방법. 제 이제 그 교재 구매하신 사장님께서 그분이 한 60이 넘으셨어요. 60 넘으신 것 같아. 근데 이거 7억짜리를 3억 5천에 낙찰 받으신 사건이에요. 근데 요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팔 수 있냐? 저한테 문의를 주신 건데 제가 요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좀 혼자 자축하는 마음에서 소주 한잔 먹고 왔더니 알딸딸합니다. 좀 낮잠 한잠 자고 저녁에 좀 제가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블로그도 좀 해야 되고 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 강의 교재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뭐 관심 없으면 나가셔도 돼요. 이제 뭐 강의 교재 구매하실 분들은 어딨어? 여기 있다. 요렇게 요쪽으로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다 못 받아요, 여러분. 전화 주시면 다 못 받으니까 문자로 웬만하면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통화 가능한 시간에 전화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뭐 1300페이지 교재하고 보조 파일 50개 정도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에는 뭐 각종 사례, 판례, 법조문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 놨고 500 몇 강까지 나갔는데 제가 511강까지 나가는데 491강까지 드립니다. 491강까지. 요게 1300페이지가 넘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진짜 교재 구매하셔가지고 좋은 인연 만들어 보시게요. 여러분들 돈 벌려면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외람되지만 진짜 강의하면서도 다른 유튜브들 많이 까잖아요. 많이 깝니다, 솔직히. 근데 다른 유명한 유튜버도 제 방송 듣는 분도 있어요. 구독자 4만 명, 5만 명, 10만 명짜리 보유하신 분이 제 강의 듣고 제 강의에다 댓글 다는 분도 있어요. 감사하다고. 왜? 내가 장점인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죠? 이런 공법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분들이 강점인 것은 권리 분석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적인 어떤 부동산이기 때문에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여기저기서 주저른 풍을 가지고 건축학권 사와야 되네 어쩌네 그렇게 떠드는 하수들 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경건합니다.
굉장히 경멸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데 맨 안 되는 것만 배워. 안 되는 것만. 왜? 안 되는 것만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매 시장을 떠나고 학원 2, 3개월 다니다가 때려치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배우니까. 오늘 좀 제가 좀 너무 성질을 냈나? 성질낸 거 아니죠? 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셔도 돼요 여러분. 저는 뭐 그런 거 관계 없어요. 뭐 구독자가 뭐 제가 좀 8,000명 정도 되는데 뭐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하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왜 맨날 술 먹고 하고 담배 피고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성의 없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구독자가 한 8,000명 됩니다. 8,000분 돼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정말 제 방송이 만약에 진짜 뜬다면 그때는 뭐 이제 다 공개할 수는 없죠. 모든 걸. 지금은 뭐 항상 보면 어떤 것들은 많은 것은 뭐 한 3만 명, 4만 명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아는 것들은 뭐 적은 것들은 왜 제 강의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우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쉬운 강의 하려면 제가 했잖아요. 쉬운 강의 하려면 자기 뭐 굿프렌드라든가 아니면 뭐 학원들 많잖아요. 그죠? 가서 거기 가서 공동 투자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많이 생설수를 했어요. 이해해주세요. 악성 댓글 달면 저도 이제 그 사람 뭐 좀 개무시할 겁니다. 수고하세요.